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건데요.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라니까. 카메라 안 찍겠지 뭐.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김현성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우리 김현성 평론가 성격이 진짜 좋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저요? 전 까칠하죠. 뭐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 아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네, 미련 두지 맙시다.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좀비.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시겠죠?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생명력 잃은 좀비 같은 존재. 오늘의 한 분만 판다의 주제 한 분은 바로 좀비입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여름이면 유튜브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김현상 평론가하고 김태현 변호사 표정이 정말 대조적이고 상당히 심오하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왜?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왜 그런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 좀비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는지, 어떤 존재를 좀비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 방점이 찍힌 게 생명력을 잃은 좀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비는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살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행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끝까지 살아서 번식력도 어마어마하고 결국 생명력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비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게 좀비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좀비인데, 이 좀비인데 또 생명력을 잃은 좀비예요. 그럼 뭐예요? 시체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다. 좀비로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제일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원시하고 예를 들면 피해야 될 때 생각하는 좀비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잃었다. 라고 하는 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혹독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혹독한 비판이다. 너무 좀 이거는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의 비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 아니죠. 좀비 같은 존재. 그러면 그 비판은 타당하다 아니다?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어제 김세현 의장 일요일 날 오전이었죠? 그저께인가? 네. 김세현 의원 기자회견 봤는데 버릴 얘기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야. 뭐가 있어요? 버릴 얘기가? 오늘따라 후하십니다. 네, 버릴 얘기가 합리적 없고. 보수 김태현 변호사.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버릴 얘기가 없고.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귀담아 들을 얘기인데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어때요? 직접 취재한 건데 취재한 사람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제가 취재할까 다 귀찮아가지고. 근데 네. 막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물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물에 침 뱉냐? 우물에 침 뱉고 나갔다라는 얘기. 네. 누가 누구를 이런 얘기. 근데 물갈이가 꼭 옳으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진짜 10선 의원도 많습니다. 물론 미국 하원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로 하면 5선인데 네. 나이들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지한파였던 챈슬 앵글 하원 의원 나이 80 넘으셨잖아요. 영어 나오십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 네. 넘버 3 미국.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일은 거의 80 가까이 될걸요? 네. 그래도 해요. 근데 물갈이 안 되고, 물론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달라요. 어쨌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 걸 좋아합니다. 물갈이를 좋아해요. 어쨌든 역대 총선에서 물갈이 폭이 큰 쪽이 항상 이겼어요. 그렇군요. 그죠. 그걸 보면 거기다 보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조은 판때기에서도 지금 비호감도 1위거든요. 이조은 판때기요? 이조은 판에서. 이조은 판. 네, 수정합니다. 저희가 정정하고요. 네. 품격을 지향하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시는 분께서 김태현 변호사님 또 팔짱 꼈습니다. 방어적 자세 좋지 않아요. 노 팔짱 좀 풀어요. 팔짱 풀으시래요. 이게 방어적 자세가 최대한 재수만
쳐다보는 자세를 일부러 하는 건데 제가. 네,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 보이는 품격 없으니까 네. 이제 좀 낮아주시고요. 네, 어쨌든 물갈이 폭이 큰 게 이제 큰 쪽이 이기는 게 항상 그렇다고 턱을 계시면 안 되죠. 네. 뭐 이렇게 이 방송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요, 방송사. 네.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충분히 가라앉. 일단 그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그다음 얘기 지금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다 기본적으로 말았어. 김세현 의원의 본질은 네. 오래 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꼼꼼히 읽었거든요. 그게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의 불출마문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멸사봉공의 자산은 없었지만 성공후사의 자산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본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질이 뭐냐면 네. 이 갈등이 화석화됐다. 근데 그 전에 갈등이 정치가 화석화됐다. 멋있다. 어찌됐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여야가 적어도 서로 간에 어떤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졌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되게 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폐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의 민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좀비보다도 더 심한 말일 수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김세현 전 의원이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삼선 의원으로서 본인이 초선 재선 때의 상황과 삼선을 하면서 더 나빠졌다. 근데 이 더 나빠진 상황을 본인이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고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불출마하는데 결국은 나의 불출마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체가 해체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까지 불출마한 의원들 뭐 이철희 의원,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 네. 어제 이용득 의원도 또. 네. 그렇죠. 근데 속된 말로 이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하는 선언은요. 그 기득권을 버림을 있어서는 이제까지 했던 민주당 쪽 의원들 불출마랑 다르죠, 좀. 수준이 그렇죠.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게감도 다르고. 네, 비례대표 의원들은요. 맞아요. 지역구도 없어요. 네. 뭐 표창원 의원 지역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한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세현 의원이요. 아버지인 고 김진지 의원이 5선했거든요. 부산 금정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금정의 본사를 두거나 유명한 회사의 오너입니다. 예? 상장사 아닙니까? 예, 속된 말로 그 금정구에서 그 아버지 덕을 안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땅을 안 밟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아시네. 그 땅을 그 아버지 땅을 밟지 않으면 금정구를 지나다닐 수 없다.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네. 18대 때 공천 못 받았어요. 무소속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무소속 당선됐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도부한테 찍혀서 공천 못 받아도 무소속 나와도 됩니다. 그걸 버린 거거든요. 그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이제까지 솔직히 역대 이제 불출마 선언 뭐 보수 정당이든지 진보 정당이든지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보면 당선이 조금 뭐 그런 의원들도 있고 네. 뭔가 걸려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김세현 의원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받는 압박이나 이게 충격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네. 한편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른미래당 왔다 갔다 하면서 동력을 많이 잃었고 민주당 무소속으로 그냥 나간다 하더라도 이번엔 장담 못 하니까 네. 그냥 고육지책 아니었느냐. 이거는 누가 그래요? 그냥 아닐걸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그 지역 기반과 그 조직력이라는 거는요. 그 지역을 안 보면 몰라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김세현 의원 만약에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 네. 찍혀서 네. 무소속 나가도요. 네. 저는 무난히 될 거라고 무난히 보는데요.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당을 위한 마음이었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죠. 물론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한 번 버림으로써 얻는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총선 지나고 다음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 도전한다? 그러면은 유력한 후보긴 하죠. 부산시장은 뭐 그냥 총선 대고서 또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좀 총선 때 앞두고 이제 의원직 버리는 거랑은 미리 네. 한 번 이제 이걸 버리면 이 유권자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자기 거를 내려놨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네? 그렇군요. 아니 뭐 홍정욱 의원이 아직까지 지금 그리고 홍정욱 보수정당 사는 게 그때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19대 때. 예?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네. 안 나간 여러 가지 속사정은 있으나 어찌됐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런 거 높게 저는 평가하니까.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했다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왜 불출마 자유한국당을 거예요? 살리기보다는 보수의 혁신.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살리기 보면 위해서? 과거에 탄핵
전국에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 혁신에 대해서 찬동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고 보수에 대한 가치를 살리고 싶고 마지막 그 불씨를 살리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내가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잘 얘기해 줬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원들의 불출마보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파장이 큰 거예요. 김태현 의원의 이런 노력이. 왜냐하면 젊죠.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라고요. 갑자기 자기 나이 얘기를 또. 젊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게 기득권이죠. 그리고 3선을 했고 말씀대로 저는 무소속으로 해서 나와도 당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세원 의원이 근데 그렇게 참 훌륭한데 지금 이제 두 분의 평가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천 전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연원장이라는 게 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 굉장히 총선 때 많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여연연구원장 역대로 그랬죠. 왜냐하면 여연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총선 전략이랑 기획도 하지만 여론조사라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여연연구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제일 여론조사 잘 맞는 게 그렇죠. 보수정당에서 여연 거다. 네. 제일 정확합니다. 많이 틀리기도 한 것 같은데. 틀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와 버전 1, 버전 2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여론조사, 그 다음에 적극 투표층. 적극 투표층. 근데 사실 적극 투표층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에 보고할 때는 적극 투표층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 이런 거 보고하는 사례는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연 연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선에 있어서 여연 연구 역할을 지대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당 대표들이 여연 연구원장을 본인 사람을 임명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끝까지 막으려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예전에 김무성 대표 때 여연연구원장 김종석 원장 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달았죠. 그전에 김무성 대표가 여연연구원장을 끝까지 밀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세일 교수였어요. 청와대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았죠. 왜냐하면 박세일 의원이 의원 시절에 행정수도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대표하고 크게 붙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끝까지 막으려고 한 거예요. 왜 막으려고 그랬겠어요? 여연연구원장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에 어떻게 있어서. 보면 당에서 한 5역 정도 돼요. 5역? 연구소, 그러니까 민주연구원도 그렇고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당대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김세연 의원은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김세연 원장이 상금 부원장을 조대원 씨라고 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던 아주 젊은 고향에 아주 젊은 지역위원장을 네. 선임하려고 했을 때 반대해갖고 결국 선임 못했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견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연 원장은 내려놔라라는 네. 식으로 식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는 약간 눈에 가시 같은 자리일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 자리인데 결국 그걸 알기 때문에 김세현 원장이 여기다 내려놓으면 결국 한쪽에 너무 힘이 실려버리잖아요. 잠깐만요. 네네. 근데 원래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이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세현 의원을 앉힌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 그래요? 굉장히 계속해서 견제를 했죠.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김현성 이건 100%, 평론가님. 예, 100% 정확히 맞아요. 맞겠죠? 예, 상금 부원장을 원장이 원하는 사람 앉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세현 원장의 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약간 배신감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렇죠. 네. 예. 결국은 그런 원장을 지키면서 결국은 보수가 붕괴되는 걸 막겠다라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뭐 이런 게 맞는 명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다고 보고 김세현 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여연 원장에서 물러나서 네. 여연 원장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친박 성향의 강한 인물이 들어가면 네. 내년 총선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릴 때 네. 그 여론조사, 당내 여론조사 참 미묘합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여론조사 잘 작업에 아시는군요. 있어서 경선 작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네. 다릅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요. 이거는 맞습니다. 버텨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마지막 버팀목으로.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런 그 이번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사실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비스럽다. 이 정치판이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번에 우리 또 김세현 의원도 좀비 같은 정당 이런 얘기를 해서 좀비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운동 매진하겠다고 나가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좀비를 혹시 겨냥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김세현 의원.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은 본인이 거의 100% 당선이 확실함에도 하고 그만둔 거고, 임종석 실장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쯤에서 갈 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종로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막혀 있긴 하죠. 네, 종로가 정세균 주장에 강한 저항으로 막혀 있어서 속된 말로 붕 떴습니다, 지금 지역이. 일단은 붕 떴어요.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차이는 김세현 의원은 내가 물러나니까 중진들 다 물러나잖아 마찬가지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황교안 대표 투톱 찍었잖아요. 네. 근데 임종석 실장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일단 제도권 정치를 떠나는 거지 같이 나갑시다는 얘기는 안 했으나 네.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 반응은 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하고 아침에 국회 나갈 때 이인영 현 원내대표 인터뷰 얘기해보면 좀 떨떠름하잖아요. 네. 뭐라? 큰일 났네. 그럼 전대협 일기 이기 다 날아가나? 아니, 이거 기분 안 됐어요? 나빠하시더라고요. 우상호 의원도 기분 나빠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기분 나쁜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만 제가 이제 그 두 분한테 죄송한데 네. 제가 이해찬 대표랑 양정철 원장이잖아요. 내년에 그 두 분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전 몰라요 그 두 분. 제가 내년에 민주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 날립니다. 아, 왜요? 서울 선거의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유상호 전 원내대표가 날아가면 공천에서 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광고할 수 있냐면 네. 야, 전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 날렸다? 자한당 봐라? 자유한국당 봐라? 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다 나가지? 우린 다 정리했어? 더군다나 우리 보고 무슨 386 무슨 뭐 진보 좌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 니들이 말하는 그 386 핵심? 전대현 1기 2기? 우린 다 안내 보낸다? 이거는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올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라고 공천 가진 사람은 네. 내년에 이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아마 386 출신들 중진들 몇은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략공천으로 새 힘을 갖다 꽂으면 그러면 아무리 조국 전 장관 사태가 간다 하더라도 총선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의 수권 해볼 만하죠. 아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공천 안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저라면 공천의 문제, 공천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청산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불만이지 네. 임종석 불출마, 그러니까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본인의 어떤 당선과 낙선을 계산하면서 불출마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기 두르는 분은 아니신데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승리의 절박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내년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내년 총선이 승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하반기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랬을 때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을 거고요. 네. 저는 그것이 결국은 본인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20년 전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 2000년 정치를 시작했을 때 네. 역할이 네. 결국은 20년이 흐른 지금은 네. 없다. 그러니까 이걸 청산을 해야 되냐. 이게 인적 쇄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역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386의 역할이 역할의 여전히 문제다. 계속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 20년 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지금 정치적 역할이 있느냐, 정치적 소용이 있느냐, 네. 정치적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쓰임새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본인이 조금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통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를 불출마의 방점을 찍어야지 저는 정계은퇴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정계은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잘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치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향후 입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겠죠. 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종로로 나가려고 저희가 이사까지 했는데 정세균 전 의장도
절대 못 비킬 것처럼 하시고 또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또 나가세요 비키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듯 하면서 뭔가 좀 은유적으로 압박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당락을 놓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상황을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다. 굉장히 옹색하고 옹졸한 제가 좀 판단이다. 옹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종로 못 나가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 그렇죠. 다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자체에 못 나가요. 정세균 의장은 지금 뒤가 좀 뜨거울 거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나 나가야 되나? 정세균 의장이 되게 그죠? 좋은데. 예.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보다 다선이고 임종석 실장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네. 답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임종석을 또 불출마했는데 내년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 답을 물을 답을 거예요. 해야 된다? 그렇죠. 본인의 답이 있어야 돼 이제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나는 뭐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보다 훨씬 더 내가 더 해야 되는 이유를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각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사실 뭐요? 뭐 국회에 이렇게 자꾸 물갈이가 되고 인적 쇄신 되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또 계속 초선만 있을 수는 아, 없고 그렇죠. 계속 신임만 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럼요. 이런 분들은 그냥 네.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진위원 역할이 중요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10선 의원이 있고 80 다 된 이제 분들이 하시는 10선은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근데 아니에요? 거기는 미국 하원은 2년마다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5선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유권자한테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총선이란 그렇죠. 거. 예.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신상품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나누는 이 상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네. 좋아하는 걸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물갈이 폭의 큰 쪽이 이기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까? 물갈이를 하려면요. 조건이 두 가지. 아. 강력한 물갈이에서 강력한 리더십 넘버원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를 필적할 넘버2가 없어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96년 김영삼, 네. 2000년 이회창, 2004년 박근혜 이 세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엄청난 물거리를 이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과연 2026 황교안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지금 라는 이 질문 하나만 여쭙고 끝내야 되는, 끝날 시간 됐는데 네. 하나만 여쭙고. HSM 쓰시는 분께서요. 진짜 불출마해야 되는 좀비는 누군가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스, 노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김세현 의원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안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영선 평론가하고 저보고 백지에다가 야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해야 될 사람 써봐라고 한 10명 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7, 8명이 일치할걸요. 그렇군요. 이게 뭐냐. 외부에서 봤을 때 판단은 끝났다는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 알죠.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알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 끝나서요.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선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끝났어. 지금 42분이야. 청소년 왜 왔어?